안녕하세요, 훈입니다. 방송 꾸준히 진짜 잘 하기가 어렵네요. 이번 달에 들어서 한 절반은 못한 것 같은데, 잘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했고, 좀 우리나라도 좀 국내 주식도 걱정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분명 다르죠. 미국장은 좀 많이 올랐었고, 올라간 거에 대한 조정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직 오른 것도 없다니까요. 없어서 너무 시장 자체가 그렇게 반응을 해줬죠. 그냥 보합권으로 마무리됐고, 사실 주가가 지금 조정 받아야 될 때까지 받았다라고 커뮤니티에 남겨드렸어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2978포인트 정도, 2980포인트 정도 예전부터 언급됐던 중요한 지표인데, 정상적으로 조정했을 때 닿을 수 있는 수치 정도다라고 얘기 드렸고, 지금 딱 그 수치대에서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조정은 거쳐놨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FOMC에 대한 우려를 없어지고 다시 한번 상승을 간다면 가는 것이고, 아니면 또 우려가 되고 안 좋다 그러면 여기가 더 무너져서 다시 한번 밑단을 다시 한번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정을 해놓은 건 맞으니까 분할적 매수를 좀 들어가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거예요. FOMC에서 생산자 물가가 급등하고 FOMC 회의에서 또 금리 인상을 또 한 해 만에 또 인플레이션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가 지금 확진자가 엄청 늘어나고, 사실은 어제 그제 며칠 동안 반도체주는 주도주라고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모습으로 남아있고, 그냥 제약 바이오만 계속 올랐습니다. 3일 동안. 그러니까 상위 종목 탑 섹터 자체가 그 섹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히 방송할 건 없었죠. 굳이 말하면. 왜냐면 저는 제약 바이오 섹터는 잘 안 다루니까. 보긴 하는데 잘 안 다뤄요. 잘 안 다루기 때문에 괜히 또 잘못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면 안 된다 싶어서 종목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다루는 편인데, 그렇다 보니까 다른 종목 섹터가 좀 많이 약세를 보였고, 하지만 뭐 시장이 무너지진 않았죠. 시장이 무너지진 않았지만 그랬고, 그래서 코스피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 2970포인트 정도 대에서 지켜주면서 밑꼬리 좀 달아주면서 밑꼬리가 달렸죠. 저가 2973포인트 딱 여기 선에서 일단 지지를 받으면서 양봉 마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FOMC 별거 없고 괜찮아라고 하면 다시 상승 갈 거예요. 다시 3050포인트를 터치하겠죠. 여기 못 들어오고 흘러왔잖아요. 다시 한번 터치하러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도 보시면 400포인트에서 무너졌지만 코스피 200도 강하게 여기에서 강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 정도 되겠네요. 390포인트 정도 때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400포인트 테스트 할 것이고, 오히려 테스트하고 뚫어주면은 조금 더 말 그대로 맨날 사람들이 얘기하는 산타 랠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내일이 중요하겠고, 코스닥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사실 이제 반도체 종목들은 이렇게 조정을 며칠 하면서 많이 빠졌어요. 많이 조정되고 한번 슈팅 난 다음에 매물 소화 조정이 많이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가려면 FOMC 결과가 잘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코로나로 더 이상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고 하긴 했는데, 반도체 주가 쉬고 뭐 일반 정상적인 주가 쉬니까 코로나가 가버려요. 그러니까 게임, 메타버스, NFT는 개별 종목으로는 가지만 역시나 이제 개별 종목입니다. 하지만 전체 섹터가 움직이지는 않죠. 그리고 전체 섹터가 바이오가 움직이기 때문에 바이오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은 전혀 좀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의 시장입니다. 지금은 며칠 뭐 삼성전자 급등 이후는 그래요. 그래서 그럴 수 있고, 분명 또 얘네들이 주도해서 일어났고, 코로나가 계속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얘네 섹터가 또 쉬어갔다 또 가고 쉬어갔다 또 가고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 한다기보다 지금은 다시 한번 얘네가 내일 기점으로 다시 조정 기간이 들어갈 수 있고, 다시 한번 주도가 되고 싶어 했던 반도체 또는 게임, NFT, 메타버스, 2차전지 같은 것들이 다시 한번 바이오 조정이 쉴 때, 상승 갈 때 걔네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섹터군 잘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종목을 보면서 얘기 드릴 건데, 삼성전자 먼저 보시죠. 삼성전자 보시면 얘기 드렸죠. 시장이 이겁니다. 말 그대로 내일 FOMC 때문에 안 좋고 뭐가 나온다 하면 74,000원까지도 또 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딱 오늘부로 이제 보면 되겠는데,
열릴 수 있고, 근데 가장 좋은 조정이 76,000원 위에서 놓는 거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좀 이렇게 옆으로 횡보해줘서 좋다 얘기 드렸는데, 횡보해줘서 좋긴 해서 삼성전자만은 괜찮은데 반도체 소형주들은 조금 더 하락이 세죠.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삼성전자가 7만 여기대를 여기 한 8만원 되나요? 8만 정도 되나? 79,000원 정도 되네요. 79,000원이 돌파되고 상승 가고 얘가 막 2% 3% 급등하면 그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불꽃을 뿜으면서 뭐 3% 5% 10%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인 것이고, 삼성전자 이렇게 굳건하게 버텨준다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상승 갈 때 이때 거래량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조정받을 때 거래량이 죽어있죠. 되게 좋은 흐름이고, 오늘도 외국인은 좀 이렇게 매수해주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기관도 조금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 외국인이 가장 중요하죠, 삼성전자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꺾이지 않는 이상 시장 아직 괜찮다 얘기 드리고 싶고, SNS텍 한번 보고 보시면 SNS텍도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잠시만요. 이게 밑꼬리를 보면 여기로 봐야겠구나.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SNS텍 같은 종목도 여기 45,000원 여기가 됩니다. 34,500원 이 정도. 여기가 지금 중간 라인이고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예전 패턴대로 가면 좀 너무 좀 굵으니까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이렇게 보고 싶네요. 이때 좀 그 트랩으로 보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였는데, 이때 보시면 고가가 높아지고 저가가 높아지고, 고가가 높아지고 저가가 높아지고 해서 아직까진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여기 이제 좀 사실 이렇게 뉘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단기적으로는 그 힘이 안 좋은 거예요. 힘이 안 좋고 수급이 많이 부족하고 거래량이 많이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때 올려줄 때보다 거래량이 안 들어오고 이제 소외가 된 거죠. 그래서 근데 가격적으로는 상승 올라오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빠르게 다시 추세 때 올려주는 돌파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SNS 같은 경우에는 바닥 대비는 좀 이렇게 길게 횡보를 하고 했지만 충분히 밑단까지도 큰 박스를 보면 큰 박스거든요. 이렇게 큰 박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탈 안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반도체주 사라고 삼성전자 살면 얘도 반등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당장 자리에서 반등해 주는 게 가장 좋고, 빠르게 여기 35,000원 정도로 회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35,000원이 회복되고 봐도 괜찮고, 아니면 단기적으로 매수했다가 그 바로 대응을 하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단기적 보면 단기적 최저가 정도가 아닐까라고 보여주는 금액대이긴 해요. 여기서 한번 공유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이죠. 사실 결은 같은데 얘는 이미 시세가 많이 나왔어요. 바닥권에서 많이 나오고 이렇게 신고가도 쭉쭉 내고 이렇게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자, 파동으로 보면 분명 예전에 추천드려봤던 종목이지만, 자 요거 지금 갖고 온 이유도 있어요. 자, 파동 한 파동 조정, 2파 조정이죠. 보면 이제 파동상으로, 그러니까 단순 파동으로만 보면 마지막 파동이 하나 남아있긴 하죠. 2파. 그러니까 얘도 이제 같은 전제 조건이긴 합니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금액대가 예전에 되게 중요하게 지켜졌던 요것만 보면 됩니다. 여기만 이탈 안 하면 됐던, 3300만 이탈 안 하면 됐던, 그래서 여기만 이탈 안 하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빠질 때도 보시면 빠질 때도 그냥 깔끔하게 빠졌죠. 말 그대로 무슨 패턴이 나와서 뭐 빠졌다기보다, 보시면 외국인도 이렇게 물량이 오늘 갑자기 들어오는 모습, 개인이 매도, 수급도 나쁘지가 않고, 그래서 아직 끝난 거 아니다. 동진세미캠은 아직도 상승 여력이 한 번쯤은 남아있다. 한 파동 정도는 이렇게 미니 파동이 되든 뭐가 되든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이 들어서 공유 드리는 거니까, 반도체주들은 거의 다 섹터 비슷하게 가니까 금액대 잘 설정해 보시면 괜찮겠죠. MC넥스고요. 확실히 좋다고 얘기 드렸어요. 좋다, 되게 좋다 얘기 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 추세가 추세를 보여드렸잖아요. 추세대가 다 다르니까 바로 튀어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추세를 보는 건데, 자 보시면 이게 힘이 되게 센 겁니다. 이 친구는 이제 다 그런 게 아니라 힘이 세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온 거고, 5300원 정도가 종가 이탈 안 하면 된다고 얘기 드렸고, 이탈 안 했죠. 5300원 뭐 이렇게 꼬리가 남기긴 했지만 종가상 이탈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추세, 단기 추세를 그어줬던 단기 추세가 다다르자마자 튀어 올랐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추세를 만들면서 치워놓고 보시면 여기서도 지금은 이제 못 들어가고요. 충분히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재차 상승, 재차 상승, 재차 상승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건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사실 왜냐면 이제 오늘 미리 사놔가지고 보유했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사가지고 보유하지 않으면 이제는 매수하기가 힘들죠. 왜냐가 여기가 다 저항대니까. 여기가 다 저항대니까 여기까지 상승 여력은 있는 거죠. 충분히 거래량도 들어오고 상승 여력은 있다. 그래서 들어오고 있지만 이렇게 맥점에 사지 않은 것들은 사면 안 된다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지금 와가지고 맥점에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정이 나오긴 나올 겁니다만, 자 이제는 여기 한 51,800, 52,000원 여기 때를 또 지지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를 받으면서. 그래서 여기가 이탈하면 또 이렇게 힘있게 가는 거니까, 여기가 이탈해버리면 안 좋다기보다 힘이 빠진 거죠. 힘이 빠지고 상승의 에너지가 좀 줄어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저항대에 다다를수록 말 그대로 윗꼬리가 남고 힘이 약해질 겁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좀 매도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매도를 하시면서 그 수익 실현 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다음 WI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굳이 얘기 드리면 반도체 검사 장비 쪽을 주된 사업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안 좋고 잘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뭐 콘텐츠 관련해가지고 뭐 액세서리 만들고 이런 거 회사를 하나 합병해가지고 두 가지 섹터를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굉장히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바닥 매집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의 거의 최바닥권 이기 때문에 가져온 거고, 자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고, 하락 올 때 정말 매도가 쏟아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제가 많이 보는 게 추세죠. 추세적으로 보시면 하락 추세에 있었죠. 하락 추세에 있다가 지금 최근에 보시면 하락 추세를 거래량이나 이렇게 동반돼서 튀어 오른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횡보해서 틀어 올린 거죠. 횡보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1000원대 여기 라인이 단기 바닥이었죠. 여기까지 단기적으로도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 60일선이 지금도 꺾어 내려오고 있거든요. 여기 꺾어 내려오고 있고, 이게 60일선이 맞나? 1200원 360원 기준선인가? 기준선인가요? 이게 뭐 안 보이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중심선 1146원. 아무튼 그래서 1000원대까지 충분히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닥을 이렇게 잡아주고 튀어 오른다 그러면 여기 단기적으로 여기에서도 쌍바닥 패턴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고 한다. 근데 차트만 보고 갖고 온 게 아니죠. 당연히 저는 이제 중요한 거.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일목균형표상이 이게 매물 구간이라고 보이잖아요. 이게 매물 구간인데 매물층이 아직도 좀 그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바닥 매집은 그렇죠. 바닥 매집은 저가에 사놓고 조금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특징이 이겁니다. 외국인의 단기적 수급. 그래서 외국인 이렇게 단기적 들어온 거, 바닥권에서 들어온 것들은 다 상승 나왔죠. 시간적 문제지만 당장 나온 것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린 것도 있습니다. 경동제약 같은 것도 제가 소개시켜드려서 한 20-30% 수익 구간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옛날에 베스파를 봤을 때도 좀 망가진 종목이지만 튀어 올라서 수급적 특징을 받고, 분명히 이렇게 수급적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셔야 될 게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 WI라는 종목이 되게 소형주예요. 시가총액 10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외국인이 이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금액이 토탈 금액이 한 20억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거래 대금이, 거래 금액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종목을 1000억, 근데 내가 투자하면 1억이다. 그럼 이런 것들은 뭐 30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는 거지. 괜찮아 보이고 뭐 한다고 여기다가 3천만 원, 5천만 원 넣으시면은 바로 포착됩니다. 바로 포착되고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마다 투자금은 달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 같은 것들은 좀 금액을 많이 들어갈 수 있죠. 제가 엊그제 말씀드린 카카오페이 같은 건 종목 자체가 크니까 외국인 살 때도 몇백억 몇천억 단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에다가 오버해서 내가 투자를 해버리면 나만 힘들어지고 하니까 꼭 소액 투자를 해야 된다. 맞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최근에 이상신호 포착된 LG입니다. 분명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LG 이제 보시면 연말에 제가 예전에 LG 거래했는데 얘도 참 그런 게 종목이 엄청나게 거대한 압박이 됐죠. 그러니까 예전에 올려놨던 레벨 구간을 전부 반납. 여기 구간, 여기 구간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그거 보면 그냥 다 나오거든요. 이게 또 레벨층인데 이 레벨층을 한 단계, 두 단계 레벨층이 다운된 거죠. 그리고 오히려 막 세 번째까지 열려버리는. 그러니까 예전에 올라갔던 거 다 반납한 겁니다. 반납한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 일단 위에 거 일단 지워 놓을게요. 지금 목표치가 여기도 아니고 관심도 없고 덮어 놓고, 자 단기적으로 최근에 주가는 지금 여기입니다. 요것도 일단 지워 놓을게요. 요거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얘가 이 금액이 아니고 한 7만 4천 정도 봤어요. 이렇게 놓고 볼게요. 그래서 자 보면 요날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요날 어제죠, 화요일날 엄청나게 터졌고 거래량이 950만 주 터졌어요. 평상시 거래량은 뭐 30만 주, 20만 주, 10만 주 이러던 것이 엄청나게 거의 터졌다. 근데 요게 이제 그거였죠. 구본준 회장이 LX로 이제 분사하면서 거기 지분을 매각하니까 매도가 쏟아진 거죠. 이게 쏟아지고 거래가 터졌다. 근데 이날 보시면 외국인의 물량과 그 다음에 기관의 물량 보십시오.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어요. 일단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외국인은 오늘 요 잠깐 상승에 개인한테 40만 주, 그러니까 뭐 몇백만 주 사고 40만 주 팔고 막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분명 얘가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공매도도 체크해 봐야 되고 하지만 이렇게 78,000원까지도 열어놓고 여기까지 닿으면은 오히려 매수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괜찮긴 해요. 지금 당장도 사실 좀 분할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모아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맥시멈은 74,000원까지도 열어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만원 살 거다 그러면 지금 금액대 한 500 사놓고 여기 안까지는 대응 안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지주회사라서 분명히 더디고 그런 건 있지만 지금 낙폭 자체가 좀 과하거든요. 분명히 영업이익이 다른 투자금 대비 빠지고 뭐 이거 내고 저거 내고 한다 해서 빠진 거 있어요. 하지만 연말에 또 얘가 또 배당 주기도 하죠. 많진 않아요. 배당이 많진 않지만 배당 주고, 저도 작년에 LG 배당을 받아봤죠. 그래서 배당도 받을 수 있고 주가도 싸니까 뭐 두 마리 토끼를 한번 노려보자 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노려보자. 그래서 지금 또 바닥권에서 신호가 포착된 것도 있고 하니까 목표치를 일단 한 요 정도까지만 보고, 9만원 정도를 목표로 한번 좀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좀 시간적 기간을 괜찮고 하시다 싶으면 여기까지 열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GU 플러스고요. 연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다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배당주는 LGU 플러스가 훨씬 세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배당주로는 통신주 괜찮죠. 통신주 괜찮고 보험, 뭐 삼성화재 이런 것들 괜찮은 그 배당주들이죠. 그나마 이제 배당이 잘 나오고 돈도 잘 버는 회사죠. 그래서 주가가 반영 못 받고 자체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추세가 이렇게 잡혀 있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금액대에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 금액대만 이탈 안 하면 괜찮고
혹여나 배당 나기 전에 여기까지 빠져준다 하면 오히려 가져갈 수도 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주가에 메리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자, 목표치를 여기까지 보고 목표치가 한 14,000원 정도까지 또 배당, 연말 배당을 기대하고 한번 보자 라는 관점이니까 LGU 플러스도 주가 잘 모아가면 또 괜찮은 금액대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배당주를 추천하는 시즌이긴 하죠. 근데 이제 배당보다 하락이 더 커 이러면 안 되니까. KTNG 같은 맥락이고요. KTNG는 잘 아실 겁니다. 담배인상공사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보시면 배당을 좀 많이 줘요. 안정적 매출로 많이 주는데 보시면 얘도 딱 추세가 잡혀 있어요. 오늘 좀 그럴 수 있겠는데 여기 추세가 딱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추세 때 보면 일단 담아놓고 목표치는 여기까지 열어놓는 거죠. 여기까지 뭐 보고 혹시 배당을 받아보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래서 KTNG도 배당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게 보면 SK가 얘기 드렸죠. 이게 여기가 엄청난 저항대 얘기 드렸고 거래량도 없고 동반대 못 뚫는다 얘기 드렸고 좀 이거 한 번에 가기 힘드니까 이렇게 꺾어 놓은 거죠. 제가 이렇게 꺾어서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 꺾어 놓은 거죠. 왜냐 얘의 습성이 있으니까. 보시면 지금 일단 단기 추세 이탈한 거죠. 올려줘야 될 때 못 올려주니까 거래량도 안 들어오고 못 올려주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며칠 동안 이렇게 빠지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올라간 이유도 있었죠. 이때 계속 안 빠지네 했을 때는 수급이 그랬는데 보시면 수급이 딱 개인이 이렇게 삽니다. 어제 오늘 사니까 바로 꺾어 내려가죠. 바로 꺾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또 여기까지 열어놔야 돼요. 기준선 정도까지. 여기 25만원 여기까지 열려 있습니다. 오늘 딱 다 했네요. 오늘 좀 다 했구나. 그래서 오늘도 여기 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기관 외인이 팔았을 거예요. 외인은 조금 담았고 기관이 팔았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이 기간 동안 계속 샀던 연기금이 팔았다. 왜냐? 개인이 사니까. 이게 수급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개인이 팔았으면 이렇게 오르진 않더라도 그냥 보합권에서 마무리됐을 겁니다. 근데 개인 매수 바로 들어오니까 바로 털린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금액대 사신 개인 투자자분들 계시면, 제 방송 보시 계시면 지금 살 구간이 아닌데 왜 사셨습니까? 이렇게 드리고 싶죠. 그러니까 지금 사야 될 구간이 아니고 이럴 때 사신 분들 보면 아직도 주린이이신 분들이 지금 구간에 왜 삽니까? 27만원이 돌파돼야 되는 엄청 험난한 자리대가 있고 그 다음에 빠질 것밖에 안 보이는데 지금 SK를 뭐 요 조정도 아니고 지금 자리에 왜 사냐는 거죠. 바닥에 산 게 아니면 돌파되고 봐라. 왜냐 아니면 마음고생한다. 갈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매수 맥점이 아니라는 거죠. 맥점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 그래서 뭐 다른 종목도 보면 정말 어중간한 금액대 개인 매수 막 잡혀있는 날이 있어요. 그럼 보면 안타까워요. 아니 이 구간에 뭘 왜 사시나. 이렇게 해서 항상 맥점을 사는 노력을 하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 슈메딕스라고 제가 바이오 진짜 안 하는데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특징적인 게 있기 때문에 갖고 온 건데 얘는 그래도 돈을 버는 좀 미용 뭐 쪽 관련해서 있더라고요. 보시면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 넘어왔죠. 얘도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기간적으로 넘어온 거예요. 기간적으로. 그래서 넘어왔고, 자 단기적 보시면 추세 넘어왔다는 거 보여드리고, 일단 여기 보시면 만약에 추가 상승이 더 나온다 그러면 조금 하락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좋은 시그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고 보이는 자리죠. 그래서 24,000원대 금액대가 괜찮은 자리라고 보이기 때문에 갖고 온 거고, 또 하나 마찬가지죠. 수급이죠. 수급. 기관이 이 하락에서 담았다. 그죠? 하락에 다 샀뜨려는 거죠. 예를 들어 외국인이 매도하는 거, 외국인이 좀 매도한 거를 개인이 받아간 게 아니라 기관이 받아갔다. 근데 주가는 빠졌다.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시간적 기간적 투자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 라고 보여주기 때문에 갖고 온 거니까, 분명히 또 이제 여기 이탈해 버리면 밑단이 열려 버려요. 2만원대까지. 그래서 24,000원 정도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라고 보여지는 종목이니까 종목 관심 있으시면 한번 돌려보세요. 마찬가지로 금액에 맞춰서. 다음에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이고, 얘는 이제 친환경 저탄소 뭐 그런 거 관련주죠. 관련주고, 보시면 요렇게 단기적
여기입니다. 여기 일단 잡혀서 이제 빠진 건데, 이게 이제 외부 추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외부 추세가 이렇게 넓이 있다는 건 추세가 하더라도 상승폭이 있다. 빠질 것보다 올라갈 게 많다라는 포지션인 거죠. 빠질 것보다 올라갈 게 많다라는 포지션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의 수급,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사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실래도 금액대가 오히려 나오죠. 종가상 2,600원 정도 대가 딱 지켜지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이 포착되고 있다 라는 거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관이 다 던진 거를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손바뀜. 그래서 주가는 고점 대비 엄청난 하락, 46% 하락. 그래서 충분히 또 관심 가지시면 바닥 종목이죠. 바닥 매수로 관심 가져볼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600원 이탈되면 안 좋아요. 꼭 명심하세요. 2,600원 이탈되면 안 좋아질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카카오페이 그제 얘기 드렸죠. 18만원대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 얘기 드렸는데, 이탈했다가 다시 딱 맞고 쓰러진 거예요. 근데 이게 자 단기적으로 보면, 그냥 분석으로만 보면 지금도 외국 연기금 사고 있고 계속 사고 있어요. 지금도 수급은 좋은데, 딱 이 추세만 보면 18만원대가 밑꼬리 달고 버텨줬다가 다시 빠졌다가 여기가 저항이 된 거예요. 지금 18만원이. 그래서 멈추긴 했는데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많이 열려 있는 거죠. 열려 있고. 그래서 조금 분할적이 되지 않으면 힘들 수 있겠다. 그래서 분할적 매수가 되지 않으면 힘들고, 빨리 18만원 위로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18만원 정도가 저항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반등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18만원 정도 맥점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더 밑단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얘는 기간 시간 투자하면 무조건 수익 난다, 그리고 금액을 이쁘게 가져가면 무조건 수익 난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이 수급은 절대 헛된 수급이 아니다. 이거를 갖고 가져갈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 아무튼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할 건데, FOMC 뭐 결과 잘 나와야겠죠. 잘 나와야겠고, 그래도 국내 증시는 조정할 것 다 조정하고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코로나로 시장에 타격을 받고 있지는 않죠. 크게 받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남아있는 재료는 인플레이션이다 얘기 드렸는데, 인플레이션도 제발 좀 떨쳐내고 이제 악재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